자, 부동산 우리가 개발 한번 봅니다. 자, 틀린 것은 자, 1번 월포드는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으로 크게 뭐를 두고 있다? 세 가지.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세 가지 위험이죠. 자, 그래서 월포드는 또 개발의 위험. 이 개발의 위험을 크게 이 법률적 위험 그리고 이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올해 시험 지문상에 우선 또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2번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비록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모든 개발업자가 그 개발 사업을 채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발업자에 따라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시장 분석이 개발 사업의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거다 하니까 틀린 질문인데, 자, 여러분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죠. 자, 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먼저 뭐부터 시작한다? 시장 분석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지죠. 시장 분석이 먼저, 경제성 분석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은 우리가 경제성 분석,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의 채택 가능성. 자, 개발 사업이 이 시장에서의 뭐를 조사한다? 채택 가능성 여부. 채택 가능성 여부를 우리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라면, 경제성 분석은 개발 사업의 뭐를 평가한다?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게 경제성 분석. 바뀌었죠? 네, 그래서 경제성 분석과 시장 분석이 바뀌었어요. 3번 정답. 자, 4번 임대 활동은, 자, 여러분 우리 개발 과정의 마지막 마케팅 단계에서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은 완공 후에 공실이 없이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초기가 포인트죠. 자, 5번째 시장 분석은 새로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행해지고 있죠. 자, 기존의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새로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이 타당성 있는지 여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9번 부동산 개발 단계 중 마지막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성은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얘기하죠.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1번 맞고,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가 포인트.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하면 틀리죠.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주거용이냐 상업용이냐 유형에 따라 마케팅 활동도 달라지죠. 그래서 3번 정답이고, 4번 부동산 시장의 침체 시에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마케팅 계획이 요구되어지고, 부동산의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분양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 자, 5번은 부동산 광고의 특성. 5번 지문은 부동산 광고의 특성.
10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 사업 위험은 크게 월포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2번 이거 한 3번 출제했습니다.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 이 질문 3번 출제했습니다. 자, 시장성 분석에서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3번 정답인데, 자, 우리가 이 지역 부동산 경제를 분석할 때 이 부동산 분석의 체계를 보면은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지역 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을 토대로 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시장성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시장성 분석에서 행하는 게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이죠. 자, 흡수율 분석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우리는 주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3번 정답. 4번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자, 밑줄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만 나오면은 뭐가 나와야 돼? 시장성이 나와야 돼. 시장성. 여기 질문 4번 진짜 많이 출제되는 질문. 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화는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개발업자마다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번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개발 사업의 위험은 법률적, 시장, 비용 위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이용 계획에 확정된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고, 자,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이 되어 개발 사업이 지연됐다면 이는 시장 위험에 아니라 어떻게 돼요? 법률적 위험. 이 법률적 위험 부담을 소홀히 한 결과죠. 뭐죠? 우리는 토지용 규제잖아요. 그래서 무슨 측면? 공법적 측면에서의 뭐다?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뭐죠? 지역지구지. (4번) 정답이고 5번 공사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르는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다. 여러분 시장 위험이 올해는 좀 중요해요. 새 위험 중에 올해는 시장 위험을 잘 구분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1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 자, 타당성 분석이란 투자 또는 개발, 금융 등 부동산 결정 활동에서 의사결정의 준거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준거, 의사결정의 준거가 이쪽에 오는데 요 3가지를 학자에 따라서는 뭐다?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또 학자에 따라서는 요 2가지를 뭐라고 한다? 경제성 분석인데 그 중에 하나가 타당성 분석이죠. 그 우회 문제는 순서가 요거죠. 자, 2번 상권 분석에서는 대상 점포에 고객이 존재하는 지리적 범위를 우선 확정해야 된다.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상권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 시장 분석에서의 분석 대상 지역의 범위는 대상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뭐다? 달라집니다.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달라집니다.
배후지에 존재하는 주민의 예상 총소득이 증가하면은 점포의 가능 잠재 매상고도 뭐다? 증가하겠지. 그래서 4번 정답.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부동산, 모든의 동그라미. 여러분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뭐다? 모든이야, 모든. 모든 부동산이에요. 모든 부동산이에요.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음 중 시행사의 예상 사업 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긍정이죠. 긍정. 분양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성이 좋아져요. 긍정적 영향 맞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낮아지니까 수익성에 또 긍정적 영향. 용적률 감소하면 안 돼. 용적률이 증가해야 건물이 높아져서 수익성이 좋아져요. 용적률 증가해야 돼요. 틀린 질문. 토지 가격이 하락하면은 또 어떻게 돼요? 비용 면에서 이익이죠. 그래서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 그리고 공사비가 하락을 하면 또 뭐다? 공사비가 하락하면 비용 면에서 또 적게 드니까 수익성이 높아지죠. 긍정적 영향.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가능성이 높아지죠. 비용 면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4개가 나오네요. 3번 정답. 용적률 감소와 공사기간 연장 요 2가지만 부정적 영향.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15번도 보시면 되겠죠. 자, 14번을 알면 15번도 쉽게 되죠. 15번은 부정적이니까.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 올해 이렇게 박스 문제를 좀 주의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박스 문제가 나오면요, 이제 이런 건 좀 쉬워요. 이렇게 5개 정도 나왔는데 보기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위에처럼 14번처럼 15번처럼 몇 개, 이게 골치 아픈 거야. 이게 하나 모르면 틀려.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14, 5번이 어려운 거예요. 몇 개 나오잖아요. 그럼 6, 7개 나오는데 요즘 하나가 아차 생각 잘못하면 틀리는 거야. 그런데 이건 쉬워요. 16번은요. 생각 잘못해도 보기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 돼. 예? 그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오히려 16번이 쉬운 거야. 15번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풀 때는 보기를 보면서 풀면 돼요. 우선 기억부터 보면 돼요. 옳은 설명입니다. 그럼 문제 풀 때는 이런 거 나오면 옳은 하면요, 동그라미 치서 옳은 하면. 틀린 하면 틀린의 동그라미. 왜? 그래야 나중에 안 틀려요. 읽다 보면 잊어버려. 여기 옳은 설명인지 틀린 설명인지. 자, 시장성 분석입니다.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항상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거. 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기억 맞아요?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다 맞아. 1, 2, 3번이야. 1, 2, 3번. 4, 5번 제거를 해놓고 기억은 맞았으니까 확실히 니은 갑니다.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에 특정 형태가 아닌 모든이야. 모든 떴네. 모든의 동그라미. 모든 부동산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측면의 분석이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 그러면 니은도 맞으니까 기억은 안 돼. 그럼 이제 2번, 3번 둘 중에 하나야. 맞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니은은 할 필요가 없지. 아니, 디귿과 미음만 확인하면 되니까. 2, 3번이니까. 부동산 개발은 건축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면 안 돼요. 예? 개발은 예? 토지 조성도 들어가요. 토지를 뭐? 조성하는 활동도 되지만 또 건축
활동도 포함이 돼요. 요걸 포함한 게 뭐다? 부동산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발은 건축 활동도 포함하여 조성 활동도 포함하고 건축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는데 필연적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지공사처럼 토지를 조성하는 활동도 부동산 개발이니까 둘 다 포함을 합니다. 이게 건축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면 안 됩니다. 필연적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틀린지 뭐. 틀렸으니까 디귿 들어가면 답이 안 되니까 몇 번? 3번이 정답.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흡수율 분석, 요거 흡수율 분석과 같은 시장성 분석 기법을 동원하면은 법률 위험이 아니라 뭐다?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자, 흡수율. 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비율로 시장에 흡수, 소비되고 있느냐. 이 소비되는 비율, 흡수율이 높으면 시장 위험이 줄어들고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분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무슨 위험? 시장 위험 부담. 법률이 아니라 시장 위험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부동산 개발은 토지의 효용 증진을 도모하나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항상 위험 요소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맞죠? 자, 17번.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재고 높이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 시행사의 신용 위험 낮추는 것이 중요해요. 낮추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을 확대를 뭐한다? 요구. 그래야 위험이 낮아지죠. 당해 시행 업무에 별도 뭐다? 법이나 별도의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면은 주식을 어떻게 돼?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죠. 그래서 대출 심사 조건은 뭐다? 강화를 해야 돼요. 강화, 완화해주면 안 되고 강화. 자금 관리에 신탁회사를 통한 뭐다? 위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4번 정답. 강화를 해야 돼요. 18번은 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매장 문화재 출토로 인해서 사업상의 위험, 문화재 발굴 끝날 때까지 개발 못해요. 그래서 암사동 같은데, 자, 그런데 또 거시적 시장 환경의 변화 위험, 이것도 시공사가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사업지 주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확충 지연에 따른 위험, 요즘 뭐죠? 뭐 뉴스 많이 나오죠. 뭐 GTX 뭐 많이 나오죠. 이것도 뭐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고, 행정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의 지연 위험도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5번 부실공사에 따른 책임은 누가 져야 돼?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이 18번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9번 옳은 것을 또 모두 고른 것, 옳은 겁니다. 기역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념이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뭔다? 제외된다. 맞는 질문이죠? 예, 개념 맞습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개념. 현재 널리 시행, 여기 틀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2번 니은은 틀린 질문.
그럼 니은은 들어가면 안 돼요. 1번 답 안 되고요. 3번도 안 되고 4번도 안 돼. 그럼 2번과 5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인데 5번은 기억이 없으니까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항상 이렇게 기억 니을 나오면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 다 안 읽어도. 네? 이거 요령이에요, 요령, 이런 거는. 자, 앞으로 시험 풀 때. 디귿.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 틀렸죠? 과거의 추세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 지역, 지구조와 같은 공법적 측면과 소유권 관계와 같은 무슨 측면? 사법적 측면. 또 사법적 측면에 소유권 관계. 네 번째 맞고 다섯 번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은 개발업체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개발업체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자, 20번 틀린 건, 자,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 개념 나와 있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웠죠.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의 수익성,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사업성 기초,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2번 맞는 질문. 3번 토지 개발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게 포인트죠.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돼. 신탁회사가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 임대하여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죠. 맞는 질문. 신탁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잖아요. 수익증권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입니다. 환지 개발 방식은 여러분 사업 후에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어떻게 당초에 토지 소유자에게 뭐다? 매각하는 게 아니라 재분배합니다. 평가를 통해서 재분배합니다.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 올해 환지 방식 공부 잘 하고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또 박스로 출제합니다. 이런 것도. 혼용 방식은 환지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인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환지 방식, 매수 방식, 그리고 혼합, 혼용 방식이 있죠. 자, 시험 문제에 올해는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 환지 방식 좀 중요하다.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르는 개발 방식이 유행입니다. 자, 2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 시장 위험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시설을 그대로 대부분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한다. 여러분,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수복 재개발. 노후 불량화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건 뭐죠? 노후 불량화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건 보전이고, 수복, 그리고 낙후된 시설을 원래 시설로 다시 만드는 건 개량, 철거하는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해요? 없애면서 새로운 시설로 바꾸는 철거. 이쪽으로 갈수록 뭐다? 적극적인 재개발. 네 가지인데 지금 뭐에 대한 설명? 수복.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을 제거하는 것은 수복 재개발. 2번 정답. BOT. 여러분 이런 걸 나오면은 항상 순서. B가 제일 먼저. BOT, BTO, BTL, BOO. 항상 순서로 가는데 B는 제일 먼저입니다. 민간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요까지가 뭐다? O. B. 그리고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하고 요게 O. 오퍼레이트. 사업이 종료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시설의 소유권 이전. 요거 트랜스퍼 T. BOT 순서 맞는 집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 시장성이 포인트.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을 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재개발 사업 개념이 나와 있죠. 여러분 거기에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인데 거기다가 뭐다? 극히 열악하고 밀집에 과도하게 밀집한 나오면은 뭐가 나와야 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세 가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23번.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에 개발된 토지를 평가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재분배. 환지 방식인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 주로 많이 이용되어 온 방식.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 1번 정답. 하여튼 환지 방식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4번.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업 수탁 방식은 어디서 오는 거죠? 우리는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게 지주 공동 사업인데 지주 공동 사업에 뭐가 있죠? 사업. 요게 또 작년에 또 시험 출제했죠. 사업 위탁형,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 요거죠. 자.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해지죠. 왜냐? 여기는 토지 소유한 사람이 누구?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는 가지고 있으면서 개발 사업이 진행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끝까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 개발 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되죠. 그리고 여러분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 위탁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를 취하는 거예요. 수수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개발 지분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지분 100% 누구에게? 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1번) 정답.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 하면 안 돼요. 2번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축비를 투입을 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 토지 가격, 건축 비용, 그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 등가 교환 방식의 개념이 나오죠.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뭘로?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 등가 교환 방식. 우리 시험에는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보다는 뭘로 출제를 많이 하는 거죠? 등가 교환 방식으로 출제를 많이 해요. 등가 교환 방식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3번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뭐를?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의 노하우를 제공해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요, 개발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미래의 불확실성, 위험도가 큰 사업에 지주 공동 사업이 적합합니다. 자, 3번 개념이고, 4번 토지 신탁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회사에 이전되며, 이게 포인트.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약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을 하죠. 자, 또 시험 문제는 여러분 작년에 사업위탁형과 뭐를 출제했어요? 토지 신탁을 출제했죠. 작년 시험. 작년 시험에 우리는 요 두 개를 출제했죠. 자,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 자, 약정을 맺어서 토지를 뭐한다? 신탁을 했지. 신탁을 하면은 약정에 따라 뭐를 발행했어요? 수익 증권을 발행을 해서 우리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는데, 이때 뭐를? 신탁 개발 사업에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서는 형식상 법률적으로 소유권을 어떻게 돼요? 신탁회사 앞으로 뭐한다? 이전을 해. 이전을 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신탁회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니까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익증권 소유자가 누구예요? 일반적으로 수익증권 받는 토지 소유자가 일반적이죠. 토지 소유자가 신탁자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귀속이 돼요. 신탁회사는 약정에 따르는 수수료를 취하는 겁니다. 자, 5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업 자금의 조달,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가 있어서 여러 법인 간에 뭐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는 개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 5번 설명이네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인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 25번 틀린 것.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 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라. 요거는 장점.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고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이건 단점. 뭐예? 자체. 그럼 개발 사업의 규모가 작을 때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뭐한다? 개발하죠. 자체 개발 방식. 2번 여러분, 사업 위탁 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게 아니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고 또 개발업자는 시행을 대행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3번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죠? 분양금을 뭘로? 공사비로 지급을 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 투자자 모집형은 개발업자가 조합 아파트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일정의 투자 수익 또는 지분을 보장하게 하죠. 무슨 방식? 투자자 모집형.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하는데 자금 조달의 주체는 누구다? 투자자라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조합원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와 사업 시행의 주체는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투자자가 자금 조달 주체. 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의 개념이 5번인데 5번에서 장점은 개발 사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26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BOO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SOC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해요. SOC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건설하여 사업 시행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운영하는 방식 맞죠? 여러분 요 O는 앞에 요 O는 소유권을 민간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아퍼레이트 운영하는 방식,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방식 맞는지만. 2번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를 하고 개발업자는 사업 시행에 어떻게 돼? 대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입니다. 자, 등가 교환 방식에서 개발업자는 토지 매입에 따르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왜? 토지 매입을 할 필요가 없죠. 공동개발인데.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가지고 있죠. 자, 토지 소유자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 개발업자는 매입을 하지 않고 건축비만 투입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사비 건축 자금을 투입만 하면 돼요. 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사업비는 누가 내는 거야? 사업비는 토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고 공사비를 부담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비용이 감소되죠. 자, 4번 수복 재개발이다.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의 첨가를 통해서 도시 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건 요거 개량. 그거는 개량 재개발. 수복은 노후 불량화의 원인만을 제거하는 소극적 재개발이에요. 요 위에는 그 지문은 개량 재개발의 개념. BOT로 가면 B가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여기가 B 일정 기간 소유 운영 O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소유권 이전 요거 T BOT 방식입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민간의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사업 방식은 사업 시행은 건설회사가 지만 건설회사 밑줄 틀렸고 토지 소유자고 이익은 토지 소유자 또 밑줄 또 틀렸죠. 자, 여러분이 여기서 누구에게 토지 공사비 대물 변제형은 토지 소유 주체는 누구다? 토지 소유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도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야. 건설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 주체는 토지 소유자고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한 거지. 자, 그래서 이익은 어떻게 돼?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지분에 따라 뭐 배분되지.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설 자금을 조달한다. 여러분 이거 사업 위탁형에서는 자금 누가 조달해? 사업 위탁형에서는 자금 조달은 누가? 토지 소유자가 해. 토지 소유자가 자금 조달하는데 주의될 것은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가 한다? 개발업자다. 사업 시행의 주체는 누가 한다? 개발업자가 한다. 자금 조달은 토지 소유자. 2번 정답. 개발 사업의 비용상의 위험은 개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 추가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지죠. 토지 신탁 방식은 사업 시행은 토지 신탁 회사가 하지만 자금 조달 틀렸죠. 여러분 토지 소유 주체 자금 금융기관 자금을 통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누가? 신탁 회사가 조달하고 사업 시행의 주체로 누구다? 신탁 회사야.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5번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에서는 1인의 개발 사업자가 자금을 모두 조달한다. 자금 조달 주체는 누구? 투자자. 그래서 틀린 지문. 조합원, 다수의 조합원 투자자들의 자금을 조달해서 1인의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틀린 지문. 자, 30번 문제 갑니다. 민간에 의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업 수탁 방식인 경우 개발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지고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하니까 틀렸죠. 개발 지분은 토지 소유자에게 100% 귀속이 됩니다. 1번 정답이고 후분양, 선분양, 후분양에서 후분양의 경우 개발업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의 완성이 가까워질수록 뭔다? 우리가 작아진다. 맞죠? 초기에는 개발에 대한 위험이 너무 높아요. 후분양이니까. 자, 3번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의 토지를 소유권을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신탁회사의 명의로 사업을 시행을 하는 방식. 맞죠? 신탁회사의 명의입니다. 자, 신차지 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 빌려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계약 기간 중에는 소유자에게 뭐가 돼? 지대가 지급되죠. 왜? 여러분 공동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이 지대의 형태로 높게 지불되고 계약 기간 끝나면은 어떻게 토지는 무상, 건물은 시가로 양도돼요. 그러면 신차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차하여 개발하는데 여러분 차지 계약 체결 시점은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아요. 왜? 공동개발 사업이니까. 그리고 차지 계약 종료 끝나는 시점에서는 토지는 무상으로 빌렸으니까 무상 반환, 건물은 공동개발사업 청산을 해야 되니까 시가로 양도. 토지 무상 반환, 건물 시가 양도, 공동개발사업 청산해야 되니까. 5번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개발한 후 각각의 비용에 해당하는 비율로 개발 가치를 나누는 공동사업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투입을 해서 뭐를 한다?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을 때 이 토지 건물에 있어서 우리가 지분, 토지 건물의 지분을 뭐에 따라서 그
기여도,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했으니까 토지 가격, 그리고 개발업자는 공사비를 투입을 했으니까 공사비 뭐죠? 건축 자금 비율에 기초를 해서 어떻게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분에 따라 갖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에 따라 갖는 거예요. 공동개발 사업입니다. 자, 33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올해 여기서 출제 가능성, 여러분 요 두 개를 묶어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이 나오면 B, 동시에 공공의 귀속 뭐다? T. 그럼 BT가 먼저 나와야 돼. BT.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야. 그런데 사업 시행자의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면 뒤에 잘 읽어야 돼요. 공공은 그 시설 임차의 동그라미. 임차가 리스야. 리스가 나와야 돼. 그래서 4번이 정답인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건물,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등의 우리가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옳은 질문은 몇 번? 4번이 정답. 순서대로 잘 가시면 돼요. 자, 34번도 한번 순서대로 가볼까요? 자,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 조달 시설 건설, 여기까지가 B. 소유 운영 O. 국가 지방자의 소유권 이전 T. BOT. 그래서 4번 정답. 자, 35번. 준공 뭐다? B. 소유권 등이 정부의 귀속 T.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 운영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 O. B, T, O인데 도로, 터널 등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의 사업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BTO의 방식. 자, 올해도 여기가 좀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요거 비교 잘 해둬야 돼요. 비교. 요게 좀 최근에 잘 내죠. 두 개를. 나오면은 원래 여기 아니면 요거 묶어서 출제 예상, 그리고 월포드 얘기 출제 예상. 그래서 두 문제 개발 원래 출제 예상되는 부분. 예, 쉬우면 맞춰야죠. 자, 개발권 양도제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